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우즈 무릎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우즈 워낙 유명한 선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이거 우즈 선수가 무려 무릎 수술을 5번이나 했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5번. 제가 우리 환자분들 수술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 한 번 하고 핀 뽑을 때까지 2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골 수술할 때는 보통 한 번만 하게 되거든요.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파열이 되면은 2번까지는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5번이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5번이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타이거 우즈는 무릎을 다칠까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왼쪽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왼쪽으로 수술합니다.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무릎을 수술하게 됩니다. 이게 골프에는 왼쪽 무릎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체중이 걸려서 회전이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 무릎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골프를 저는 참고로 잘 못 칩니다. 잘 못 치지만은 이거는 조금만 치면 왼쪽 무릎이 중요하다는 건 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오른쪽 무릎은 우리가 백으로 올라갈 때 잡아주는 역할만 해주게 되겠지만 여기가 임팩트 시에 팔로우스루까지 다 모든 걸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왼쪽이 해주게 된다는 거죠. 왼쪽이. 그러면은 왼쪽 무릎을 5번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영상을 좀 비춰볼까요? 자, 우리가 골프는 제가 잘 못 치지만은 골프를 이렇게 셋업을 잡고 이렇게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칠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올 때 골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와서 이렇게 골프를 치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무릎이 버텨주는 거죠. 왼쪽 무릎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생크나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왼쪽 무릎을 버텨주고 벽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고 칠 때 아무래도 무릎에는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무릎이 많이 가거든요. 무릎에 갈 때는 무릎 안쪽에서 많이 버텨주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연골이 안 좋아지지만 이렇게 버티다가 무릎이 만일에 이렇게 펴지면서 치면서 만일 회전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되면서 무릎이 어떻게 되죠?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가. 이렇게 치다가 이대로 중심이 빠져나가면 되겠지만은 아니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십자인대 파열, 또 연골 파열이 생길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는 칠 때 무릎을 이렇게 임팩트 시 예전 칠 때 무릎을 다 펴서 쳤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 펴서 치기 때문에 왼쪽 무릎이 무릎 수술 5번이나 하게 되는 손상이 되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오면서 그대로 그냥 빠져나갔다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골프라는 게 마음대로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그대로 똑같이 옛날 폼 그대로 치는 게 골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됐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영상 파워포인트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타이거 우즈 아시죠? 유명한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죠. 이 선수가 무릎 수술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5번이나 했거든요. 5번이나 한 무릎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를 쭉 훑어볼게요. 타이거 우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미국 프로 골프 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프로 PGA 투어가 최고의 시청률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랜 부상의 공백을 딛고요. 2019년도에 메이저 스포츠죠. 마스터즈에서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초대까지 받아서 사진도 찍고 했죠. 저 작년에 우승할 때 너무 기뻤어요. 특히 경기 끝나고 가족이랑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이 깊더라고요. 우승을 참고 2019년 우승을 했습니다. 다 아픕니다. 목부터 등도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무릎부터 시작해서 정강이 아킬레스까지 양쪽이 다 아픈 그 타이거 우즈예요. 타이거 우즈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닐 거예요. 모든 PGA 선수,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또 남자, 여자 프로골프 선수까지 전부 다 아픔을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 스포츠 하는 모든 남자, 여자 선수들은 다 아프다는 거죠. 안 아픈 선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관절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엘보우, 무릎은 수술 5번, 그리고 발목도 양쪽 아킬레스, 허리 수술도 하게 되는데요. 허리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타이거 우즈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무릎이 아파서
뚫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홀에 공이 안 들어와서 울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은 많이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이 아니라 왼쪽 무릎을 수술을 5번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술입니다. 5번의 무릎 수술 중에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무릎 수술은 1994년 대학교 때 하게 되는데요. 무릎 양성 종양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나인 투머 리무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뼈 조각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체라 그러죠. 뼈 조각이 연골, 관절 연골에서 뼈 연골에서 떨어진 뼈 조각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 외측 반월성 연골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면 외측 반월성 연골 앞쪽이나 바깥쪽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무록을 제거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십자인대 사이에 있는 무록. 십자인대는 전방 십자인대 사이에 있는 무록도 있고요.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 사이에 있는 무록도 있거든요. 이 무록을 제거했을 가능성.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대학교 때 했습니다. 특히 왼쪽 무릎만 5번 했는데요. 쭉 보시면 이렇게 비나인 튜머 양성 종양 수술을 1994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하고 2007년도에는 결국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돼요. 2008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또 내측 측부인대를 다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2019년 관절경적으로 우리가 연골 수술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많이 했죠. 두 번째 무릎 수술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주위에 있는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명이 영어로는 시스트 리무벌, 시스트가 무록이에요. 이물질이라고 하는데 무록이죠. 그 다음에 플루이드 드레인드, 당연히 무록을 제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물을 빼주는 수술을 했겠죠. 그래서 봐서는 제가 첫 번째 수술이랑 두 번째 수술은 연관선상이 있다고 보여져요. 1994년도에 양성 종양 수술을 했던 것이 이 똑같은 우리 시스트가 아니었는가, 무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것은 뭐 무록이 생기는 건 전방 십자인대 주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위.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 사이에 약간 있다든지 아니면 후방 십자인대 사이에 있던 무록을 제거한 걸로 보여지고요. 스윙을 하는 왼쪽 무릎의 패턴, 스윙의 모양과 관계가 있어서 무록이 잘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무록을 2번이나 제거했다는 것은 뭔가 무릎이 뻐근하고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2번이나 했고 역시 전방 십자인대도 같이 수술을 2번 하면서 같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요. 2007년도에는요. 결국 러닝 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됩니다. 수술을 권유를 했겠죠. 선생님들이. 하지만 수술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을 했었으면 제일 좋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타이거 우즈는 2007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다 그러면 아마 더 빨리 복귀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무릎 수술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2007년도에 다치고 1년 뒤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관절 연골 재생 수술, 연골 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관절 연골 재생 수술은 영어로는 카틸리지 리페어라고 하고 연골 절제 수술은 매니섹토미라고 하는데요. 이 리페어라고 하는 거, 재생 수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당시에는 미세 천공술을 하지 않았을까. 뼈 연골에 구멍이 났으니까 미세 천공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뭐 카티스템이라는 수술을 미국에는 현재도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 또 자가연골 재생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단하게 했으니까 미세 천공술을 했을 텐데 이 왜 생겼느냐? 관절 연골의 손상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생긴 거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관절 연골이 구멍이 났을 거예요. 구멍이 났는데도 계속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 부위가 통증이 심해지고 더 부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관절 연골 재생 수술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골 절제 수술도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다 그러면 이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쉬움이죠. 첫 번째는 2007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게 됨으로써 관절 연골 손상 그리고 관절염이 온 거예요. 1년 사이에 관절염이 오면서 이런 수술까지 한 거죠.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건데 워낙 잘 치는 선수가 하다 보니까 수술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2008년도에 결국은 수술을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08년 초반에는 우리가 연골 재생 수술, 미세 천공술을 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안 되겠다 싶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됩니다. ACL 리컨스트럭션 US 오픈
그때 우승을 하게 됩니다. 또 묘하게. 근데 아픔을 참고 연장전에서 우승을 했죠. US 오픈 우승 이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대회 출전을 못하게 돼요. 이제 전방 재건을 하고 나면은 당분간 못 나가니까요. 유타주에 있는 파크시티 병원에서 토마스 로젠버그 박사, 번 쿨리 박사 두 명의 박사 선생님으로부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안 아픈 곳이 없었던 타이거 우즈입니다. 2010년에는 또 이제 목도 아프고 2013년도에는 팔꿈치 아프고 2011년에는 우리 아킬레스까지 마스터즈에서 아파졌고 2008년에는 아킬레스 텐던 우리가 오른쪽에 파열이 되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방 십자인대 우리가 수술을 했죠. 2014년도에는 허리까지 신경이 아파졌다. 허리 신경 수술까지 한 거죠. 2017년에 무릎만 다시 또 봅니다. 2011년에 보면 내치 측부인대 염자, 후방 십자인대 염자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무릎 수술을 2019년도에 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리페어, 마이너 카틀리지 리페어. 그래서 이 수술은 아마 이세천공술에다가 제 생각에는 골수 세포를 뽑아가지고 같이 해주는 스템셀, 카티스템은 안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마이너라고 하죠. 마이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세천공술을 하면서 골수 세포를 뽑은 하베스트한 걸로 하는 우리가 스템셀, 줄기세포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이세천공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주는 거잖아요. 구멍난 부위에다가 구멍을 뻥뻥뻥 뚫어주고 엉덩이에서 줄기세포, 결국 세포를 골수세포를 빼게 됩니다. 피를 뽑아서 그걸 원심분리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우리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솜에다가 적셔요. 매트릭스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뻥뻥뻥뻥 구멍 뚫어둔 데다가 덮어 씌워놨을 거예요. 아마 이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마지막 수술에서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신경이 쓰였는데 최근 관절경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했다. 관절경 수술 기술이라는 것은 스템셀, 줄기세포 수술을 했다는 거죠. 번 쿨리 박사, 2008년 전방 십자인대 수술한 집도이가 다시 마지막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즈는 완벽히 회복할 것이다.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무릎 전체를 검사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다. 라고 딱 단언하게 됩니다. 그 말은 2008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다시 11년 만에 수술하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괜찮고 약간의 구멍만 나 있어서 재생수술을 했고 더 이상 문제는 없다. 회복하는데 문제없다. 골프 쳐도 된다. 라고 이렇게 딱 확정진다 내리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한 콜리 박사는 전체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운동을 잘 수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서 문제가 없다. No additional problem.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고맙다. 쿨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운동을 몇 주 안에 시작할 거고 일본에 가서 골프 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또 일본 또 가서 골프를 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이 수술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열린 CJ컵, PGA 투어 컵이죠. 여기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때 사실은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더 우리나라에는 좋았을 텐데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니까 부중도 빠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못 오게 되고 1주나 2주 뒤에 열렸던 일본 대회에는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우승을 다시 하게 됩니다.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게 되면 참고로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요. 골프 잘 못 치는데 그냥 스윙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괜히 또 잘 치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고 하실까봐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골프 잘 못 칩니다. 원래 타이거 우즈는 왼쪽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스윙입니다. 특히나 다운 스윙 후 왼쪽 무릎을 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관절 연골 손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릎을 펴니까.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릎이 아프니까 스윙을 많이 변화시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왼쪽 무릎에 보시죠.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이렇게 하지만 임팩트까지는 오지만 그 임팩트하고 무릎을 펴죠. 쫙 펴게 돼요. 쫙 펴면서 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반월상 연골, 관절 연골에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홈의 스타일이죠. 골프는 왼쪽 무릎이 중요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왼쪽 무릎에 제 연골 수술했는데 골프 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조심해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다 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치면은
가능하겠죠. 재활도 하시면서 골프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야기한 거예요. 체중이 왼발로 옮기는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타깃을 향해 스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엉덩이가 먼저 빠진다는 거죠. 쭉 빠진 다음에 시간차로 스윙이 들어간다. 이거 옛날에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무릎 손상을 막기 위해서 힙을 뒤로 빼면서 시간차 스윙을 버릇이 생겼는데 이럴 땐 이렇게 안 하면 무릎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엉덩이를 빼면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가능하니까 힙을 앞으로 내밀면서 시간차 스윙이 된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엉덩이를 쭉 뺐는데 이제는 힙을 앞으로 밀면서 적극적으로 스윙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힙을 뒤로 빼면 오른쪽으로 볼이 가는 슬라이스가 생겼는데 조작으로 그냥 손 조작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안정된 샷의 구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는 이제 진정으로 몸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임팩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왼쪽 다리는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팔로우스루로 가면 펴진다. 이전에는 훨씬 전에 다리가 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훨씬 예전에 다리가 펴졌으니까 이전에 다리가 펴졌으니까 칠 때 더 아팠다는 거죠. 최대한 임팩트 때까지는 무릎을 굽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임팩트까지는 약간 굽혀서 우리가 연골 손상이라든지 전방 십자인대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팔로우스로 가면 펴지는 거죠. 바로 펴지는데 보면 바로 펴졌어요. 조금 더 굽힘 상태를 끌고 나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데 스윙을 변화 이렇게 예전에는 수술 전에는 상당히 위로 많이 뻗어서 과격하게 쳤다 그러면 이제는 좀 임팩트하게 좀 작게 컴팩트하게 치게 됩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오른발은 움직이게 고정을 잘 하고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약간 스윙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안 올라가고 줄여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고 왼쪽을 먼저 돌리고 시간차로 힙을 안 빼고 그대로 치게 되는, 그러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그대로 갈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수술 전이고요, 왼쪽이 수술 후에 사진이 됩니다. 여기 많이 위로 뻗었죠. 근데 약간 낮추어서 이게 스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왼쪽 무릎을 잘 보실게요. 수술 전에 왼쪽 무릎, 수술 이후 왼쪽 무릎. 칠 때 벌써 좀 펴졌죠. 여기는 안 펴졌는데. 자, 보시나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나요? 왼쪽 무릎이 수술 전에는 벌써 펴졌죠. 임팩트 때 펴졌는데 왼쪽을 보면은 약간 구부리고 있죠. 이렇게 등도 구부리고 있고 약간 이제 엉거주춤하게 치면서 왼쪽 무릎에 하중이 들어간 걸 막고 있습니다. 보시죠? 왼쪽 무릎 펴서 상당히 강하게 쳐요. 무릎을 펴면서 땅 치니까 십자인대도 연구를 안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좀 스윙을 가볍게 작게 가져가면서 여기 약간 구부리고 엉거주춤하게 치고 있습니다. 엉거주춤하죠. 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해 보이고 약간 다소곳하게 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 치는 건 잘 치는 선수라서 역동적이죠. 이 모습도 보면은 허벅지로 달라붙고 역동적으로 치고 있고 조금 가볍게 치는 모습이에요. 위로 많이 이렇게 뻗게 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약간 각도를 낮추어서 이런 모습이 좀 더 좋아 보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무릎 부상의 원인입니다. 골프 TV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젊은 시절에 당신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팬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뛰지 말라. 젊은 시절 일주일에 30마일 48km 이상 50km 뛴 거예요. 일주일에 50km 이상 뛴 게 내 몸과 무릎을 망가뜨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아침에 6.4km를 달리는 것을 하루를 시작해서 체육관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과를 마치면 6km를 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결국은 몇 킬로 뛰는 거예요? 13km. 거의 13km 뛰는 거예요. 13km만 뛸까요? 그거 아니에요. 골프를 우리가 라운딩을 돌아야 되잖아요. 한 라운딩을 다 돌게 되면 또 몇 킬로 걷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루에 20km 이상 걸었다. 뛰는 것만 13km 뛰고 걷는 것까지 치면은 거의 하루에 20km 이상을 우리가 뛰고 걷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스윙의 폼 이런 거랑 겹쳐져 가지고 우리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다가 농구와 테니스도 했어요. 또 안 그래도 무릎도 안 좋은데
그래서 CBS 인터뷰에서 25세 무렵 체육관에서 웨이트 운동을 하는 골프 선수는 내가 유일했다. 그러니까 웨이트까지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아침 저녁으로 13km 뛰고 중간에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하고 농구, 테니스하고 골프까지 치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한 거야. 하루 종일 뛰고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 시절 타이거 우즈에게 다시 가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뛰지 마라. 너무 많이 뛰지 말고 그냥 내 무릎을 한방가뜨리게 그냥 걷고 헬스 운동도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웨이트도 농구 테니스도 그랬다 그러면 내 무릎의 연골은 10년 내는 더 괜찮았을 거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무릎 수술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골프 좋아하시는 일반인들 아주 많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